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우리가 타는 전기차, 이 모든 것 뒤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전처럼 그냥 싸게, 더 싸게 만들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그 거대한 힘의 정체가 뭔지 제가 제대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우선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도대체 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미래의 두뇌, 바로 기술 전쟁의 현장으로, 또 미래의 심장인 자원쟁탈전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흔드는 정치라는 변수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지배했던 단 하나의 신이 있었죠. 바로 효율성입니다. 무조건 더 싸게, 더 빠르게. 그런데 말이죠. 팬데믹 한번 겪고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으니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보고서인데요. 지금 벌어지는 변화의 맥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보고서를 나침반 삼아 그 첫 번째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거대한 축, 바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 반도체죠. 미래 산업의 두뇌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놓고 정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바로 미국 정부랑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싸움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이거 성능 600 넘는 에이펙 칩 중국에 절대 팔지 마 하고 딱 막아버리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게요? 성능을 딱 그 기준 바로 아래인 400짜리로 살짝 낮춘 A800이란 칩을 만들어서 이건 괜찮지? 하면서 중국에 파는 겁니다. 와, 진짜 반도체 전쟁이 그냥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9.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 비싼 장비들 있잖아요. 그 시장을 전 세계에서 딱 5개 회사가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5회사가 마음먹고 우리 장비 안 팔래 하고 밸브를 딱 잠가버리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그대로 멈춰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쥔 이 5개 기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이에요. 전체 매출의 무려 3분의 1, 그러니까 31.3%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한쪽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에 팔지 마! 하고 압박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주는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을 통제하려는 정치와 돈을 벌려는 시장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미국 대 중국 구도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의 공장을 더 짓겠다고 하고 독일은 자국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안보를 이유로 막아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집 앞마당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겠다.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키겠다 하면서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에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의 두뇌에 해당하는 기술 전쟁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미래의 심장과 근육을 움직일 동력, 바로 자원과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쟁탈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최첨단 공장을 지어도 결국 두 가지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바로 원자재, 그리고 그걸 돌릴 막대한 에너지죠. 네, 맞습니다. 다음 전쟁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이거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아주 대담한 베팅을 했거든요. 이제부터 니켈 그냥 안 팔아.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팔 거야. 하고 원광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1억 달러 벌던 게 무려 208억 달러로 거의 20배 가까이 뛰어버렸습니다. 대박이죠. 이게 바로 요즘 떠오르는 자원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냥 땅 파서 원자재만 팔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이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까지 우리가 다 먹겠다는 국가 전략인 셈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EU랑 싸워서 지더라도 이 정책 계속할 거야 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다른 자원부국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저게 되네? 하면서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원 전쟁은 당연히 에너지로도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수소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고 그린 아주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그냥 우리 수소 잘해볼게 수준이 아니에요. 수소를 만들고 가져오고 널리 쓰는 전 과정에 걸쳐서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수소 트럭 3만 대 굴린다. 해외에서 수소 사올 항구도 만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빼곡하게 세워놓은 거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발길에 불이 떨어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한테 에너지 목줄을 잡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복잡한 허가 절차 다 건너뛰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술 전쟁과 자원 전쟁, 이 판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종 보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치입니다. 특히 한 나라의 선거 결과가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지 미국의 최근 사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그 결과로 미국의 정치 권력이 딱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른바 분열된 정부가 들어선 거죠. 표를 보시면 딱 아시겠죠? 상원은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이 정책에 돈 좀 팍팍 씁시다 하고 싶어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안 돼 하고 막아서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이렇게 정치가 꼬이면 경제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친환경 정책 IRA라고 하죠. 여기 들어갈 막대한 투자는 공화당 반대 때문에 속도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중국은 견제해야 한다 하는 공급망 재편 정책은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건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떤 건 오히려 엑셀을 밟는 거죠. 정치가 경제의 방향키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자원, 정치라는 세 개의 큰 조각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이죠. 과연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경제의 재편.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나? 즉, 효율성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혹시 무슨 일이 터져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나? 즉, 회복 탄력성이 새로운 왕이 된 겁니다.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은 딱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래의 두뇌를 차지하려는 기술 전쟁. 둘째, 미래의 심장을 확보하려는 자원 쟁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흔드는 정치 게임판. 기억하세요.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이 지금의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또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 우리나라,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미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